신데렛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34강 PLSSEM 범정 조절 변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실습 3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통계 실습 7-3. 문제는 범주형 조절 변수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실습에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 모델이 나와 있을 거예요. 지속 사용 모델을 가지고 부트스트랩 다중 집단 분석을 이제 실습하고 또 분석 결과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즉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에서 다중 집단 분석을 할 때 우리는 간접 효과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 간접 효과가 매우 중요한 거죠. 이 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바로 조절된 이제 매개 효과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경로를 이제 주로 분석하게 되고 기본 이제 가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간접 효과에 대해서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1번. 자,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 지원이 목표 몰입을 통해서 지속 사용 모드로 가는 요것이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간접 효과죠. 간접 효과. 첫 번째 가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별에 따라서 최고 경영자 지원은 목표 몰입을 4개로 지속 사용 모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설 2번인데 어떤 간접 경로냐면 자, 두 번째. 자, 최고 경영자 지원을 통해서 동기부여로 가고, 이렇게 오는 거네요. 요런 이제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한 것이 뭐가 돼요? 경로 개수 곱한 것이 간접 효과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설 2는 성별에 따라서 간접 효과, 즉, 최고 경영자 지원이 동기부여를 매개로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이제 가설이 되겠네요. 마지막 가설은 어떤 거냐면, 보시니까 세 번째. 자, 최고 경영자 지원이 목표 물리과 동기부여를 매개로 지속사용 의도로 가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 2 가고, 여기에서 다시 1, 2 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 경로는 요 개수, 여기의 개수, 요거의 개수, 이 세 가지를 이제 곱한 것이 되겠죠. 요게 간접 효과가 되겠습니다. 간접 효과 크기를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요 간접 효과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것이 가설 3이 되겠습니다. 가설 3은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별에 따라서 간접 효과, 즉 최고 경영자 지원이 목표 물립과 동기부여를 매개로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또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고 이제 우리가 검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델의 특징을 한번 조금만 더 보시면은 자, 독립변수가 뭐죠? 여기서 독립변수는 어떤 게 독립변수일까요? 자, 독립변수는 자, 최고 경영자 지원이에요. 경영자 지원이고 이 목표 몰입과 동기부여는 지금 매개 변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수평으로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열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중 매개라고 합니다. 목표 몰입과 동기부여는 이중 매개 이제 모델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종속 변수는 이제 지속 사용 모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트스트랩 다중 집단 분석을 통해서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먼저 볼게요. 자, 분석 결과를 보면 세 가지 경로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했고, 두 가지 경우에는 지금 채택이 됐고요. 채택이 됐고, 즉,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고요. 하나는 기각이 됐네요. 기각이 돼서 조절된 매개 효과가 없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성별에 따라서 최고 경영자 지원이 목표 몰입을 매개로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친 영향은 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효과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고 경영자 지원이 동기부여를 매개로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또 통계적 유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설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고 마지막 거는 조절된
맥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제 해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면요. 제 교재,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는 어디에 지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냐면 241페이지에 해설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쪽 부분을 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실습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통계 실습 7-3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교재는 236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파일로 들어가겠습니다. 파일, 쭉 내려오셔서 임포트 프로젝트 프롬 백업 파일 클릭하시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 3 선택하시고 열기 그리고 세이브.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표 관리 창으로 오셔가지고 클릭하시고 다시 데이터를 이제 클릭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중 집단 분석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도 지금 성별이 범죄형 변수니까요.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한 번 더 클릭 들어오시고 화면 상단에 제너레이트 그룹이라고 보이시죠? 이 제너레이트 그룹 클릭. 그다음에 우리가 성별이니까 다시 내려와서 성별을 선택하시고요. 자, 어플라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라이.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도 변경할 거예요. 그래서 에디트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치냐면 여기다가 남자 집단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남자 집단 입력하세요. 남자 집단 그리고 어플라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디트 누르시고요. 여자 집단 하겠습니다. 여자 집단 이렇게 하셨으면 어플라이. 자, 만들어 보니까 남자 집단이 113명, 여자 집단이 이제 91명으로 이제 데이터가 분할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할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화면 상단 백. 그다음에 모델로 들어가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지속 사용 의도 모델로 들어갑니다. 클릭. 자, 들어오셨으면 이제 좀 화면이 좀 작으니까 옮겨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옮겨서 보이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별 집단 간 측정 동일성을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칼큘레이트 들어가시고요. 우리는 측정 동일성 검증하는 게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퍼뮤테이션 멀티그룹 어널리시스, 즉 순열 다중 집단 분석에 있어요. 그래서 클릭 하시고 여기에서 노란 부분 선택하셔서 남자 집단 선택하시고 그 다음 추수를 하는데 여자 집단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다 클릭하셨으면 스타트 칼큘레이션 눌러주세요. 자, 분석 결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내려보시면요. 내려보시면은 자, 퀄리티 크라이테리아 밑에 리콤이라고 있습니다. 리콤을 클릭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스텝 2는 구성적 동일성, 즉 요인 동일성인데요. 요인 동일성을 봤더니 p-밸류가 다 0.05보다 커요. 따라서 구성적 동일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A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균 동일성. 평균 동일성은 다 키가 이렇게 빨간색이 나와가지고요. 0.05보다 다 작잖아요. 그래서 평균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3B로 가보겠습니다. 분산 동일성. 분산 동일성도 마찬가지네요. 빨간색이 이렇게 많아서 하나만 지금 이제 동일성이 있고 세 개는 동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분산 동일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타난 것은 뭐예요? 첫 번째, 여기만 나타났네요. 구성적 동일성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인 측정 동일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논문에 기술을 하시고요. 이제 결과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이제 에디트 D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MJ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자, 칼큘레이트 들어와서 쭉 내려오셔서 부트스트랩 멀티그룹 어널리시스 부트스트랩 MG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
다시 남자 집단, 여자 집단 선택하시고 스타트 칼큘레이션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는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기본 가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간접효과로 들어가야 되죠. 스페시픽 인다이렉트 이펙트를 누르셔야 돼요. 이게 개별 간접 효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부트스로 MG가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화면에. 따라서 이거에 이제 가설 채택 여부를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요. 쭉 이렇게 보시면은, 마지막 지금 변수가 지속 사용 의도가 아닌 동기부여 있잖아요. 이건 의미가 없는 이제 결과예요. 사실은 우리가 개별 간접 효과 이제 다중집단 분석할 때 최종 변수가 종속 변수가 나와 줘야 돼. 최종 종속 변수가 나와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다 지속 사용 의도가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데 물론 논문 쓰실 때 이 가설을 설정하는데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 나타난 경로에 대해서만 가설을 설정하시고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가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두 번째 거, 목표 몰입이 동기부여를 매개로 지속사회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0.05보다 적으니까 가설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별에 따라서 목표 몰입이 동기부여를 통해서 지속사회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조절된 매개 효과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경영자 지원이 조직 몰입을 매개로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때요? 성별에 따라 다르다. 이게 확정이 된 거잖아요. 0.01 수준에서 유의하니까요. 그래서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다. 이 경로도. 그리고 세 번째 경로도 한번 볼까요? 최고 경영자 지원이 동기부여를 매개로 지속 사용 의도에 뭐 영향을 미치는 건데 0.03이니까 또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최고 경영자 지원이 동기부여를 매개로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경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경로는 최고 경영자 지원이 목표 몰입과 동기부여를 매개로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를 것이다 했는데 0.05보다 P값이 커요. 따라서 우리는 조절된 매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해설 부분을 자세하게 원하신다면요. 제 교재 페이지 241페이지부터 이렇게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제 34강 PLS-SEM 범주형 조절 변수,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 3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